맥도날드. 이 초창기 창업의 맥도날드는 굉장히 또 재미난 스토리가 있고요. 이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이 영화 봤거든요. 네. 맥도날드가 지금의 맥도날드가 되기 위한 과거 이야기를 잠깐 좀 들려주신다면. 네.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랑 문화가 조금 달라서 네. 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문화고 우리나라도 일부 뭐 드라이브스루 매장들이 많죠. 최근에는 좀 많이 생겼지만 미국은 예전부터 있었죠. 네. 그 맥도날드, 우리가 알고 있는 맥도날드는 맥도날드 형제가 만든 식당에서 기원을 했고 맞아요. 이 형제가 나름 똑똑했던 분들인 것 같아요. 식당을 운영을 하면서 고객들이 주문하는 행태를 보니까 빨리빨리 주문하고 빨리빨리 받아가서 차에서 먹으면서 운행하거나 할 수 있는 햄버거, 감자튀김 이런 간단한 것들 많이 찾더라 해서 착안을 해서 햄버거와 감자튀김, 음료수에 특화된 식당을 운영하게 된 게 이제 맥도날드의 시작이죠. 네. 근데 이 맥도날드를 사람이 제일 먼저 눈치챈 사람은 지금의 맥도날드로 만들어낸 외판원 아저씨가 찾아가게 됩니다. 맥도날드에. 믹서기를 판매하던 분이죠. 그쵸. 외판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은 거의 없어진 방문 판매원이라고 하는데 레이크록이라고 하는 네. 그 영업사원이 이상하게 맥도날드 형제 매장에서 밀크쉐이크 믹서기를 주문을 했는데 보통 이게 주문한 게 고장나거나 좀 해서 한참 뒤에 새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또 사가네? 근데 조금 그러니까 또 사가 이상해서 맥도날드 매장에 가서 봤더니 사람들이 와서 주문하고 사가고 주문하고 사가고 이걸 본 거예요. 믹서기가 여러 개가 필요했던 거죠. 그래서 이 사람이 야 이거를 프랜차이즈 좀 매장을 많이 넓혀보자 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. 네. 그래서 실제로는 시작은 해봐요. 시작은 해보는데 맥도날드 형제는 이 레이크록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다른 게 실패를 상당히 많이 두려워했어요. 그래서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할 건데 누가 책임질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확장하는 거를 못하겠어 라고 하게 되고 레이크록이 그럼 야 이름 빌려줘라 내가 할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. 해서 시작을 하게 돼서 맥도날드라고 하는 가게가 형제가 하는 진짜 맥도날드가 있고 레이크록이 맥도날드 이름을 가지고 와서 방방 곳곳에 깔린 햄버거 가게 맥도날드가 깔리게 된 거죠.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는 맥도날드는 그 레이크록이 만든 방방 곳곳에 깔린 그 맥도날드고요. 사업 방식이 특별했죠. 이런 사례가 실제 벤처 회사들 중에서도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? 뭐 연관된 회사에 어떻게 보면 뭐 대표든 일하는 사람이든 이렇게 갔다가 이 회사 내가 이렇게 키우면 괜찮겠는데 싶어가지고 이거는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네네. 그 저희가 아는 빵집 프랜차이즈 중에 뚜레쥬르가 있죠. 네. 이 뚜레쥬르라고 하는 빵집 이름과 기원은 천안에 있는 뚜주르라고 하는 빵집이에요. 그래요? 예. 뚜주르라고 하는 빵집이 대전의 성심당처럼 네. 그 지역에서는 핫한. 그쵸. 정말 제대로 네. 빵을 만들고 네. 하는 빵집이었어요. 그렇군요. 인수 제안을 했던 걸로 알고 네. 있어요. 거절을 했죠. 네. 그래서 돈 있는 대기업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? 비슷하게 만든 거. 비슷한 이름으로 근처에 까는 거죠. 근데 그게 뚜레쥬르의 시작입니다. 뚜주루라는 이름을 가진 빵집의 그 퀄리티를 뚜레쥬르에서 처음부터 따라잡을 수가 있었을까요? 나름의 레시피가 있었을 못 텐데. 따라가죠. 예, 못 따라가죠. 네. 그래서 뚜주루는 지금도 그 지역에서는 최고의 빵. 아직도 있어요? 거기? 그럼요. 거기 한번 꼭 가보세요. 빵 맛이 달라요. 천안에는 빵 맛집이 많네요. 성심당도 그렇고 또 뭐 충청도가 빵의 고장인가요? 이게 비하 발언은 아니고요. 사람들이 이제 성향이 여유로우시잖아요. 그렇죠. 발효시켜서 빵을 제대로 만들어내는 거에
재능이 있으신가? 성격장. 예.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, 어쨌든 유명 빵집이 우리나라에도 많은 것 비슷한 사례인 거죠. 같아요. 대신 다른 점은 뚜주루도 여전히 잘 살아있다. 어, 뚜레쥬르도 프랜차이즈로서 나름. 꽤 네. 잘 성공한 케이스다. 아, 근데 맥도날드는 원래 맥도날드는 없어졌어요. 왜요? 형제가 그냥 돈 조금 받고 다 넘겼어요. 아, 그 넘겼다라는 거는 이 레이크로칸테 넘겼다라는 거군요. 그렇죠. 모든 사업권과 다 넘겼어요.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맥도날드 자기 그냥 하나 남았어요. 네. 자기 시골에서 하는 매장 하나 남아 있고 레이크록이 깔아놓은 맥도날드는 이미 방방곡곡이 깔려가고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. 근데 레이크록이 하나 남아 있는 거 이제 눈에 가시가 된 거죠. 네. 얼마 선금 주고 내가 매출해서 이만큼씩 앞으로 계속 로열티 줄게 네. 라고 했는데 계약서를 안 썼네? 아이고, 그럼 날로 먹었어요. 레이크록이. 이게 영화에 나옵니다, 내용이. 맥도날드는 근데 어쨌든 이 메뉴로서 뭐 네. 영화에 보면은 그 밀크쉐이크를 뭐 가루로 할 거냐 진짜로 할 거냐 뭐 맞아요.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긴 하는데 네. 부동산 기업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. 그 해당 어, 지역에 정말 노를 딱딱만 네. 딱딱. 그러니까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그거를 경험을 했었고 네. 실제로 레이크록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대학교 강연에서 맥도날드는 부동산 회사라고 본인이 표현을 그래요? 하셨어요. 우린 프랜차이즈 햄버거 파는 회사가 아니라 부동산 회사다. 네. 이 얘기는 뭐냐? 이분 이제 외판원이었잖아요. 네네. 그럼 많이 돌아다녔죠. 그쵸. 그러면 어느 지역 상권이 좋다라는 걸 본인이 알았던 것 같아요. 자연스럽게. 네. 그런 곳에만 맥도날드 매장을 냅니다. 그리고 먼저 사요. 그 땅을 아예 사버리죠. 그래서 자기가 맥도날드 점주한테 웃돈 붙여서 팔아요. 아, 또 그걸 파는군요. 네. 우리나라에서 혹시 앵커님 맥도날드 매장을 해보고 싶다 생각하신 저 적 알아본 있어요? 적 있어요. 안 만들어줘요. 안 만들어준다고? 매장 안 내줘요. 그럼 제가 알아본 거는 자기네, 버거킹이었나? 자기네가 심사해서 네. 통과돼야 맞아요. 네, 허가를 내줘요. 그 스타벅스처럼 네. 내가 아예 그 부지를 가지고 있거나 네, 네, 건물을 네.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요청해서 네. 오케이 하면은 네, 심사 해주더라고요. 받아서 오케이 해줘야지 네네. 내 건물이지만 맥도날드를 못 맞아요. 만든다. 지금도 그 전통이 살아있다. 음.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맥도날드 사실 미국에 지금 상장사이기 때문에 저는 실적 추이를 보는데 네.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워낙에 햄버거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네네. 5달러 밀 이런 거 출시하면서 자구책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기는 한데 이 기업이 정말 거대 공룡 프랜차이즈 기업이잖아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게 경영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럼요. 이게 매장 수가 뭐 계속 들쭉날쭉 하지만 뭐 4만 3천 개 정도 있다고 해요. 전 세계에. 43,000개. 네. 근데 제가 사실 다른 데하고는 비교를 못했고 그냥 버거킹 한국 시장 기준으로만 네. 좀 봤는데 요새 한국은 맥도날드가 좀 줄고 버거킹이 늘고 있지 않아요? 매장 수는. 근데 실적은 맥도날드가 훨씬 좋아요. 아, 매출단은 맥도날드 훨씬 크군요. 버거킹이 매장을 한 20, 30개 늘렸다라고 네. 해요. 근데 맥도날드는 안 늘렸는데 맥도날드는 매출이 조가 넘어요. 그리고 이익단도 더 적자 폭을 줄였다.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면은 이게 제가 한 24년 전에 배웠던 마케팅 생각이 나네요. 현지화 전략을 최근에 좀 잘 썼다. 현지화 전략. 예, 맥도날드 코리아가 되게 어려웠어서 뭐 사장님도 바뀌고 뭐 했는데 그러면서 얘네가 내세운 전략이 왜 맥도날드 요즘 광고 보면은 노부 형님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키운 토마토다, 뭐 우리 대파를 뭐 맥도날드가 싹 가져갔다 이런 식으로 현지화, 현지에 있는 식재료를 녹여서 그거를 제품화해서 공급하는 전략을 썼는데 그런 것들이 그 시즌이라고 하죠. 그 시즌에 상당히 판매량이 괜찮다. 근데 버거킹은 여전히 와퍼밖에 없다. 와퍼도 뭐 갑자기 이름 와퍼 없앤다 그러고 막 그랬었잖아요 작년에. 그 거짓말이었죠. 네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의 노력들이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
전체적으로 다 떨어졌어요. 이런 패스트푸드는 전체 글로벌 시장 자체가 외형이 축소가 됐는데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대비해서는 실적을 좋게 유지했다. 예, 거기에 조금 괜찮은 포인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현지화를 최근에 다른 데 모르겠어요. 한국 맥도날드 기준으로는 네. 현지화 전략을 상당히 잘하고 계신 것 같다. 맥도날드 정말 과거에 이 형제가 레이크록한테 뺏겼다라는 생각을 들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이제 그냥 넘기지 않고 네. 잘 유지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레이크록한테 안 넘겼으면 맥도날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. 이렇게 커지지 못했을 거다. 그냥 시골에 있는 그냥 맛있는 햄버거 집이었을 거예요. 테슬라도 그렇고 맥도날드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 주인이 바뀌면서 그렇죠. 테슬라는 특히 머스크가 인수 안 했으면은 그 제품 출시도 못 했을 거예요. 예,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.